네, 간밤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2만 달러 선을 회복해줬습니다. 앞으로의 비트코인 시세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보다 면밀히 토미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고요. 우리 새로운 스튜디오에 토미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토미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네, 또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네.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겨우 전 스튜디오에 적응을 했는데 또 다시 새로운 스튜디오에 또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와 관점, 분석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여러 정보들과 분석, 관점들, 뉴스들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해주셨던 강의와 비슷한 내용들도 사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질 좋은 자료를 주신다. 너무 감동이다. 또 이런 코멘트들도 들었는데 역시 인기쟁이 토미님답게 오늘도 이 거시적인 전반적인 흐름부터 저희가 또 비트코인 가격 차트 분석까지도 오늘 다양한 시간들 준비를 했습니다. 빠르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밤에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트코인 시세 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토미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아침 어젯밤이죠. 저희 나라 기준으로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또 여러 증시들이 또 변동성을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 등에 따르면은 연준은 오늘 공개한 FOMC 의사록에서 이 통화 정책 의원들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아직 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맞췄습니다. 이 의사록에 의하면 최근 발생한 이 강력한 물가 폭등에 아직도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을 당분간 조금 포기를 하더라도 하루빨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금리 인상 및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앞서 연준은 지난달 14일에서 15일 FOMC에서 이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75bp라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었는데 오는 26일에서 27일에 또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어요. 그때 아마 또 75bp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당분간의 경기 침체를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말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라는 FOMC 회의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준의 포지션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하루빨리 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토미님께 제가 좀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만약에 또 75bp를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50bp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호재이고요. 75bp가 나온다. 그러면은 악재이긴 하나 아마 지금 워낙 이미 사전에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네. 누구나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큰 여파가 이렇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00bp가 나온다. 그러면 좀 많이 좀 말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전에 7월 13일 날 이제 저희가 CPI 미국 물가지수가 CPI 발표가 23일 날 있는데 그때 죄송합니다. 13일이죠. 예. 그때 또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저희가 50bp만 인상이 되더라도 이 시장에서는 빅스텝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미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된 상황에서 오히려 50bp가 나오게 되면은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얼마 남지 않았죠. 이 CPI 지수를 체크를 해서 연준의 그러한 금리 인상의 수치를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또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 이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토미님께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게 국가가 이제 경제가 성장이 되면은 이제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장을 하면 수요가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고 그럼 이제 보통은 물가 같은 상승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성장이 박살이 나고
또 경제 성장이 위축이 되면 또 수요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소비와 소득도 같이 감소를 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런 특정 악조건들이 물려맞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는 동시에 물가까지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양적 완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류 대란 이 두 가지 큰 요소가 지금 맞물려 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지금 러시아 전쟁이 끝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또 다 기다릴 수 있는 또 다음 호재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 잘 체크하시고 이런 흐름들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지금 뉴스를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문제가 직면한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의 코인에서는 매일매일 정말 외신 뉴스를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만 전달을 해드리고 있죠.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이런 뉴스들, 중요한 뉴스들 놓치지 않고 이 시장 함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코인을 많이 또 사랑을 해주시면 그만큼 저희가 많은 정보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가 이 파산한 거래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일부에서도 토미님 이 국가 부도 위기까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엘살바도르는 디폴트에 또 우려감이 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스레로 캐피탈이라든지 세시우스 이슈도 다뤘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약세장에서 이렇게 파산한 거래소들이 또 많다라는 이야기들 저도 꼭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라는 언론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최근에 이 약세장의 영향으로 30일 만에 암호화폐 거래소 25곳이 문을 닫았다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핀볼드는 이 코인마켓캡 데이터를 인용해서 지난달 6일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는 원래 525개였는데 한 달 만에 이제 6일에는 지금 500개로 줄어들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이는 이제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장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조건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 유지를 어렵게 한 탓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개씩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거래소도 물론 어느 정도 탄탄하지만 또 100% 안전하다라고 또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언제 또 이렇게 또 장이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거 잘 체크하시고 자기 거래소에서 만약에 또 어느 정도 그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감뿐만 아니라 거래소들도 현재 줄줄이 파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현재 국내 거래소는 이미 한 번 이 거래소 검증을 또 법적으로 나섰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거래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거래소가 계속해서 해외 거래소들이 파산하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신뢰감을 또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유의하고 유념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비트코인의 장기 분석을 좀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제가 토미님께 또 질문을 하나 좀 드려봐도 될까요? 네. 무섭네요. 네.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큰데 오히려 이 국내 증시에 대비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시각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좀 그랬죠. 네, 근데 최근에. 그 전에는 더 떨어진 폭 힘들었죠. 비하면은 네. 저희가 고점 대비 거의 70% 맞아요. 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선반영돼서 아.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후에 증시들보다는 비트코인이 조금 더 방어를 잘 해줬지만 네. 그 전에 워낙 이제 먼저 많이 하락 국면을 먼저 맞이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덜 빠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우리 암호화폐 시장 또 비트코인 대장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가 매를 먼저 크게 맞았기 때문에 이 2만 달러 선을 좀 잘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사실 심리적인 지지선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너무 걱정도 많이 되고 막 조마조마합니다. 지금도 겨우 턱걸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기적인 차트 분석들 저희가 한번 들어보면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료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자, 해당 차트는 엄청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차트죠. 2022년이고 보시면 이게 로그 차트예요. 주봉 로그 차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쭉 이 추세선에서 계속 지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한 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번에도 이 추세선까지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꼭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가 뚫린다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긴 하나 지금 다행히 여기서 매물대를 만들고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후에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꼭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꼭 갈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보통은 떨어지더라도 뚫릴 때 조금 크게 반등이 하락폭이 나오고 이후에 여기 이렇게 리테스트 저항 맞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래서 당분간은 이 또 주봉 로그 차트에 있는 추세선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또 동시에 이 매물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아마 이 정도에 안착을 해서 지금 시간 지나갈수록 그러면 여기 더 올라가겠죠. 이게 좀 여유가 생기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당장 반등이 안 나와도 어느 정도 밑에 매물대가 또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 매물대가 한 13,0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자세히 들여다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번에도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때 기영이 패턴이라고 기영이, 올라가자마자 네. 조금 유지하고 바로 내려와주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연구를 해봤습니다. 고찰을 좀 오. 해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해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많이 보이는 기영이 패턴. 미국에서 이제 버트 심슨, 그 심슨 패밀리에 있는 바트 심슨 패턴이라고 하죠. 자, 이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 보통은 주가가 오르면은 오를 수 있죠. 오르고 내릴 때 중간중간에서 이렇게 되돌림, 특정 구간에서 되돌림 이렇게 주는 게 원래 통상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되돌림들이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올라가고 바로 그냥 쭉 내려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들여다 보았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주봉임인데 이 큰 그림에서부터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주봉에 형성된 기형의 패턴들 보시면 바닥이 이렇게 있고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매물대 만들어주고 올라가서 매물대를 또 만들어주고 내려와서 매물대를 만들어주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랑 좀 비슷한 국면이긴 한데 조금 달라요. 자, 아무튼 이 매물대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POC 값이 포인트 오브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격대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그런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수록 원래는 이 구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된 구간이 가격대가 여기였다. 그러면 어느 순간 위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주면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위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 주가가 이 POC 값을 데드 크로스 하향하게 이탈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바로 기형의 패턴처럼 확 내려가는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전 이런 매물대 위 천장이나 이런 데서 리테스트 지지가 나오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뚫고 내려와주고 여기서 또 같이 저항을 한 번 더 받는 게 그런 일이 또 비일비재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주봉, 일봉 그리고 4시간봉, 1시간봉 이렇게 다 여러 타임프레임 관점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싹 취합을 해서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POC 데스크로스 앤 보는 프로파일 모델이라고 제가 이제 지정을 했는데 그 외국에 보시면 어큐뮬레이션이랑 익스펜션, 그 디스트리뷰션, 와이코프 모델이랑 조금 비슷한 그런 현상입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올려주면은 자, 이 디벨로핑 POC 여기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데 여기서 계속 거래가 되면서 이 디벨로핑 POC 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주가와 POC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이게 확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이런 데서 천장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고 이런 데서 저항을 받고 내려가는 게 통상적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중간에 반등을 아예 안 주고 쭉 내려버려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전에 매물대가 있던 자리로 와서 여기서 또 다시 천장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이 되게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점으로 저희가 이거 거시적 관점에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보시면 지금 이건 비트코인 일봉 로그 차트인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전에 쌓았던 이제 매물대라고 보고 여기를 머리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건 조금 이제 하락 좀 안 좋은 시나리오죠. 네, 좀 베어리시한 시나리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데드 크로스 일어나고 내려와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그 차트가 하방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가 이제 13,000불 그래서 10,000불 정도가 되는데 여기까지 또 열어줄 수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저희가 이거를 차트를 뒤집어 놔봤어요. 자, 차트를 뒤집어 놓으니까 지금 아직 기형이 머리가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를 하나에 메울 때 여기 위에서 뼈를 쌓아주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여기를 또 관점을 보면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또 떨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다는 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걸로만 봤을 때 저희가 보아야 하는 주요 구간들은 29,900불이랑 29,800불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구간들을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저희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일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정말 새로운 차트까지도 또 알려주셨는데 오늘 자료도 정말 양질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 기억하셔서 이해가 힘드시다면 좀 돌려보셔서 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이 패턴을 우리가 또 미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서 단기적으로 그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 상승도 예상된다라고 해주셨고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봉 로그 차트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알트코인 하나 빠르게 좀 보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네, 시간이 됐네요. 벌써 시간이 아예 모르고 있었네요. 네, 빨리 지나서 네. 그럼 차라리 비트코인을 하는 게 나을 것 네,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럼 추가 좀 단기적인 설명 관점에서 듣겠습니다. 비트코인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네. 저기 1시간 봉 차트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떨어지고 있는 저기 초록색 하락 네. 추세선 보시죠? 여기서 좀 계속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항을 받고 지금 약간 떨어진 상황이죠. 오. 단기적으로는 이 빨간색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상승세기라도 볼 수 있는데 여기를 하방 개털을 한다. 그럼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주요 저항 구간, 뚜렷이 더 올라간다 하는 구간은 21,150불에서 21,300불입니다. 여기를 상방 돌파를 해주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구간은 여기 밑에 보고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커버는 못할 것 같네요. 네. 네, 저항 구간과 또 지지 구간들까지도 토비님께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전달해 드리다 보니까 좀 말도 빨라지고 또 후루룩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도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비트코인 관점과 또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어떤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까지도 토미님께서 짚어주셨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토미님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